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8년간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12억 재산을 가로채려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혜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이름은 민우입니다. 44살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닙니다. 과장입니다.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매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병원도 데려다 줬습니다. 말투도 다정했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복 받으셨어요. 저렇게 효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가짜였습니다. 일부 8년 동안 이어진 착한 아들의 그림자. 민우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8년 동안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엄마, 반찬 가져왔어요. 고맙다, 아들. 이번 주는 미역국이랑 멸치볶음이에요. 맛있겠구나. 민우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형광등 나갔네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우는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수도꼭지도 고쳤습니다. 문고리도 수리했습니다. 정말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집안 서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서랍에 있어. 인감도요? 왜? 요새 보이스피싱 많대요. 제가 관리해 줄게요. 괜찮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엄마, 뉴스 안 봐요? 요즘 노인들 사기당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안전하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니까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통장과 인감을 건넸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그날 이후 민우는 제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부동산 등기권 이증, 보험 증서, 연금 통장, 전부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민우가 또 왔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요즘 재개발 얘기 많잖아요. 응. 저희 동네도 대상지래요. 그래? 네. 그래서 집을 제 명의로 잠깐 옮기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 명의를? 잠깐만요. 서류상으로만. 보상금 나오면 바로 다시 엄마 명의로 할게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저 믿잖아요. 그래. 그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위해서.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우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2부 친절 뒤에 숨은 말 한마디. 3개월 후였습니다. 민우의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요즘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요. 나 멀쩡해. 혹시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나 치매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만 믿어요.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낼게요. 내가 직접 모실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엄마 재산만 넘기면 정리할 수 있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계약서만 처리되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빚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집이랑 예금까지 합치면 12억은 되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억? 제 재산이 12억이나 된다고. 그리고 민우가 그걸 노리고 있다고. 엄마 요양원 보내는 것도 다 계획이야. 그럼 재산 관리를 내가 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후견인 되는 거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민우의 다정함, 효자 행세, 서류 관리,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12억을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산부 명절날 바뀐 표정.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우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 세연도 함께였습니다. 42살입니다. 예전에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사도 대충 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식사 중이었습니다.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민했는데요. 뭐? 요양원으로 가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 멀쩡한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했습니다. 기억력도 멀쩡했습니다. 세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혼자 있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무슨 사고? 넘어지시거나 가스 같은 거요. 나 그런 적 없어. 저희도 부담스럽고요. 부담?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부탁한 적 있니? 그게 아니라 매주 오겠다고 한 것도 너희들이고 반찬 해주겠다고 한 것도 너희들이야. 어머님, 내가 뭘 부탁했어?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네.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돈 때문이잖아. 내 재산 때문이잖아. 민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다 들었어. 내 전화 통화. 12억 얘기. 요양원 보내는 계획. 다 들었다고.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망상이에요. 뭐?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나 치매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부 충격의 요양원 계약서.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우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무슨 병원? 검진 받으러요. 나 건강해. 혈액 검사해야 돼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안 가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네.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으면 제가 법정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에요. 나 안 들어가. 엄마 일단 상담만 해요. 저는 끌려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이었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김정혜 어르신이시죠? 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 아래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께서 서명하신 입소 동의서입니다. 나 서명한 적 없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집에서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 그때 민우가 왔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건강보험 서류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요양원 계약서였던 겁니다. 안 돼. 나 안 들어가. 엄마, 진정하세요. 나 속았어. 너한테 속았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장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르신을 방으로 모셔드려요. 저는 끌려갔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부 12억 재산의 비밀.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왔습니다.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김정혜 어르신? 네. 아드님이 요양비를 어르신 부동산 임대 수익에서 정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부동산? 임대 수익?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임대 부동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르신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 5억짜리 임대 계약서. 월 300만 원 임대료.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거래였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제 도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한 거였습니다. 제 인감으로 몰래 계약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개발 예정지 매매 서류인데요. 12억이요. 12억? 네. 어르신 명의로 매매하셨더라고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12억짜리 땅. 저는 그런 거 산 적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비로 그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법정 후견인 절차를 밟고 계시대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우의 계획. 1단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2단계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3단계 법정 후견인 되기. 4단계 제 재산 전부 가로채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6부단 한 줄의 반전 보호자 변경.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요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보호자를 바꾸고 싶어요. 네. 아드님을요? 네. 왜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가 한 일,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 요양원에 속여서 넣은 것. 복지사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와의 문자 대화. 엄마 진명에 제가 관리할게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나눠드릴게요. 그런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봤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복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변경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직계가 아니어도 1촌 이내 친족이면 가능하대요. 저는 동생 딸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35살입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지가 놀랐습니다. 민우 오빠가요? 응.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은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보호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아드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모는 판단 능력이 온전하십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증거. 제 명의로 몰래 거래한 증거. 요양원에 속여서 넣은 증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왔습니다. 민우도 호출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계획 다 들통났어. 엄마, 12억 재산 가로채려던 거. 나 다 알아. 민우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7부 효자는 아니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민우는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이민우를 징역 5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편취한 재산은 전액 환수합니다. 쾅! 제 재산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전부요.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은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은지 집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사세요. 고맙다. 천만에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산책합니다. 시장도 갑니다. 요리도 합니다.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행복합니다. 가끔 민우 생각이 납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이모, 민우 오빠 용서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언젠간 용서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효자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봐야 한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72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8년간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12억 재산을 가로채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